저금리 이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 부동산에.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부동산 지금 고점에 매수하고 연끌하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승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도 얘기하고 공급 부족도 얘기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승의 기폭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월세, 임대료, 시공비, 인건비, 네. 자재비 뭐 계속해서 오르는데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이것만 보면 좀 일리 있는 의견이잖아요.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왜냐면 실제로 있는데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두 가지 인플레가 있습니다. 경제가 튼튼해져서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뭐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는 뭐예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경제가 좋아져서 이런 상태의 인플레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보통 우리가 경기 불황에 인플레이션 오면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려운데 지금 물가 상승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자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재테크를 하든 시대의 흐름을 내가 잘못 읽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살아도 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판을 잘 읽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저는 이 시대의 판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트가 뭐냐? 바로 이제 저는 미국 10년물 채권 차트라고 보는데, 자, 보시면 이때 내렸죠? 이렇게 녹색 내리다가 계속 올랐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내리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자, 근데 이 차트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차트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내릴 때도 출렁출렁하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금리가 올라가요. 사업하기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지정학적인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1980년 초반부터 2020년 초반 한 40년 동안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내려가기만 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하기에 너무 좋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한 10년, 110 몇 년 정도 되는 거의 120년 가까운 차트인데, 자, 우리가 최근 201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는 뭐예요? 엄청나게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차트 보이시죠? 아주 드물게 지속된 저금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완전 판 자체가 완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고, 이 차트로 보면 요거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매물건 쏟아지고 건설사 자빠지고 다 부동산 PF 문제 생기는 것들이 뭐냐? 지금 요거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쇠퇴와 흥망성쇠가 완전 저는 갈라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이제 제 견해는 아니고, 굉장히, 제가 보는, 하워드 막스나 정말 이제 제가 나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더해서 저는 이미 이제 전 세계는 지정학적인 갈등의 시기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래. 기본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도 비급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지금 다시 또 금리 인하 얘기 쏙 들어갔죠. 네. 네. 이런 게 뭐예요? 큰 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지난 한 10년 넘게 지속된 이 역사상 120년 되는 거 중에 이 잠깐 한 10년 지속된 이 저금리, 이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 부동산에.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수학과를. 자, 이 차트를 제가 다르게 변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로그 차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보셨어요? 이름은 네. 들어봤어요. 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지금 일반 차트입니다. 네. 자, 이거예요. 2배씩 증가한다고 볼게요.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 되고 이런 식으로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변화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왜? 얘는 절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일반 차트니까. 자, 그런데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 비율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 2배씩 증가하는 거니까 왼쪽에 이 차트를 오른쪽에 로그 차트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주식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S&P, 위에 게 S&P 500의 일반 차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일반 차트만 보죠.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과거의 하락은 매우 작아 보이고 최근의 상승은 매우 커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차트를 로그 차트로 제가 변형을 해봤어요.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이 어때요? 많이 달라 보이죠? 네. 훨씬 하락폭이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의 상승은 어때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좀 작아 보이네. 훨씬 작아 보이죠. 왜? 자, 정확한 건 뭐예요? 비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이 아주 오랜 시계열은 로그 차트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일부 전문가들 그런 얘기해서 아유, 장기 투자하면 돈 벌어.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장기 투자하면 돈 벌어. 아니, 본인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장기 투자에 돈 벌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락, 몇 년이나 몇십 년마다 오는 그 큰 하락기를 겪어 보셨어요? 일반 차트로만 보니까 과거의 하락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뀌는 순간 뭐예요?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차트를 제가 로그 차트로 변형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로그 차트로 바뀐 겁니다. 자, 이 차트와 이 차트.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 금리 떨어지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비율로 로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 변화의 폭이요. 몇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변화해야 될 폭이 단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금리 변화가. 네. 자, 만약에 대출 금리가 10%였어요. 10%였다가 5%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이자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1%였다가 0.5%로 줄어들어도 반이 줄어들어요. 비율이 반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변화, 요 내려온 이 변화, 이 폭은요, 한 40년, 50년 동안 변화해야 될 폭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내렸다 지금 오른 거예요. 엄청난 변화. 이 변화가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지금 20% 넘어가야 됩니다. 20% 그만큼 엄청난 지금 변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뭐다? 투자가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뭐 공급도 없고 저평가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 정부가 전세 시장에 없던 전세 자금 대출도 넣어주고 네. 뭐 하면서 2010년대 부동산이 대세 상승을 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차트를 보면.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경기 침체 안 왔는데 경매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 금리위기 때보다 더 많아 지금. 그리고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내년에 온다. 그러면 정말 이 부동산 지금 고점에 매수하고 연끌하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언제 벌어질 수 있다? 내년에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집을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요때 중에 하나 정도, 요 세 가지, 요 박스 처리하신 거는 요 밑에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생각하세요? 네, 저는 1번, 2번, 3번의 시나리오가 제일 높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네. 들어가면 된다. 네. 그리고 최고의 투자는 뭐냐면 네. 자,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진짜 큰 하락이 왔어요. 네.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그러면 26년 한 중후반부터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으시다. 그리고 나는 진짜 최고의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2026년 중후반부터 쏟아질 서울의 아파트 경매, 그리고 그 경매에는 서초, 강남, 송파에 연끌하신 분들의 물건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저는 매수하시는 게 저는 투자의 측면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초 강남 얘기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서초구 네. 대장 아파트 반포자이잖아요. 네. 리치고에서 서초구 반포자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볼까요? 네, 그래서 반포자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자이에도 경매 한 건 있네요, 지금. 자, 이제 보시면, 반포자이는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네. 전고점 돌파했고요. 지금, 9평인가요? 35평. 네. 최저 매물이 지금 35억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한 35억 5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35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네요. 최저 매물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투자 체크를 좀 보시면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아파트든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포자이가 어느 정도 시점인지. 자, 이거를 보시면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매우 좋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인데 교통 10점. 교통 10점, 교육 10점, 생활 9점. 이 정도면은 제가 본 최고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거주하기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제 반포자이 아파트가 엄청 인기가 많은 겁니다. 오래됐지만. 자, 그리고 이제 시황도 좋고요. 그다음에 공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주변에 좀 공급이 새로 들어오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수요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급만 보잖아요. 네. 공급만. 자, 근데 수요가 정말 중요한데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요게 지금 서초구와 반포자이의 주택구입부담지수입니다. 요 빨간 게. 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2년 9월 달에 가장 높았고요.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아요. 매우 나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대비해서 몇 프로 고평가라고 되어 있죠? 47.7%. 저점 대비, 이때 요거 대비해서는 지금 129%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있는 마포구도, 네. 마포구의 대장은 마레프니까요. 네. 자, 이제 마레프도 보시면 얘도 지금 거의 뭐 전고점 지금 했죠. 최고가 지금 20억 6,500에 지금 최고가 찍었고요. 실거래가가 바로 얼마 전에 최고가 찍었네요. 24년 9월 24일에 20억 6,500, 22층 로얄층이네요. 자, 그리고 현재 매물은 이렇게 지금 18억 5천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저층 빼고 중고층만 볼까요? 중고층만 보면은 19억.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가 또 AI 미래 가격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3개월 예측도 있고 2년 뒤 예측 2개 있고 4년 뒤 예측 있는데 제가 그나마 신뢰하는 AI 모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2년 뒤 예측 모델이에요. 요거 AI 모형. AI로 만든 요 모형.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19억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2년 뒤에 네. AI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까 전에 근데 대표님이 네. 그 시나리오 몇 가지 했을 때 네. 20% 30% 폭락한 수도 있다 했는데 네. 굉장히 신뢰하는 지금 데이터는 네. 19억이면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지금. 맞아요. 근데 제가 신뢰하지 않는 모델들은 얘는 지금 20억 8천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네. 올라가는 네, 4년 뒤, 아니,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얘는 26억까지 올라가죠, 지금 4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계 모델이나 예측 모델로 이런 것들은 뭐냐, 어떤 현재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나마 AI 모델이 조금 다양한 지표들을 좀 더 넣어서 하는 건데 3개월 뒤에는 여전히 조금 더 오르는 거예요. AI 모델. 네. 근데 AI 모델도 크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크게 떨어지진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아직은 AI가 뭐 김기훈보다 뛰어날지, 김기훈이 더 뛰어날지는 내년 연말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요 마레프도 한번 투자 체크 들어가면 요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거주하기 너무 좋죠. 9점이잖아요. 9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실 인기가. 여기도 교통도 궁금해요. 아, 궁금하세요? 교통은 8점.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가 좀 대부분 좋은 입지라서 그런가요? 네. 점수가 좀 좋네요. 네. 생활이 여기는 10점. 아까 저기 반포자이보다 더 좋은데, 생활은? 네. 교육도, 여긴 교육도 되게 좋네요. 그래요? 마포구가 교육이 반포보다 좋진 않을 텐데.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특정 아파트를 누르면 여기 이제 학교가 다 보이잖아요. 네. 주변 시설이랑. 네. 여기 보시면 1등급, 1.1등급, 1등급 다 나와 있죠. 자, 1등급 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데는 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예요? 주변에 학교가 정말 좋은 게 많은 거죠. 1등급이면요, 서울에서 최고 중에 최고예요. 공덕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서초등학교, 네, 그 다음에 뭐 북송초, 그 다음에 중앙여자중학교,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학군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투자체크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수요를 보겠습니다. 이제 4점이네요. 주택구입부담지 3점. 여기도 이제 보시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높아도 주택에 대한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게 이제 떨어져서 네. 요걸 가든 네. 요걸 가든 요걸 가든 요걸 가든 중에 하나를 보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게 확률이 높은 거고 네. 그렇게 하고 부동산은 계속 침체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이제 정 고점들이라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파해서 또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오르긴 네. 하는 거고. 다시 또 올라가죠. 영혼은 하락론자는 아니시군요.
아니,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고 제가 만든 니치고인데 어떻게 하락론자일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느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데 왜 다시 나중에 또 오르나요? 아, 경제라는 것도 다 큰 사이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싼 건데, 저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비싸지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쳐다도 보기 싫을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 싸지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강력한 게 뭐냐? 또다시 강력한 침체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는 훨씬 더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마 오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말씀해 주셔서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겠죠. 거래량에도 당연히. 거래량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정책 효과도 이제는 뭐 보통 정책 효과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 효과도 끝날 때가 됐고,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서서히 지금 6%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년에 또 정부가 또 55조 푼다고 하더라고요. 정책 대출을. 근데 아마 그렇게 해도 내년에는 저는 22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22년 상반기에도 일부 지역은 올라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일부 지역은.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요 차트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 기회라고 했을 때가 20년 10월 달 딱 제일 정확한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이렇게 22년 요 패턴과 유사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